세력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광화문을 꽉 메웠습니다. 이틀 전 9일 목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불법으로 차지한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북괴 김정은이가 오후죠,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지역에서 미사일 2발을 아주 축포로 쏴줬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9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뭐 방사정, 방사포다 뭐 이런저런 한 30발 정도를 쏘았는데요, 그 중에 미사일이 4발 있었습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공부 좀 하고 가시죠. 이 미사일이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라는 이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이 만든 짝퉁입니다. 근데 이게 이동 발사체에서 발사가 됩니다. 바퀴 달린 발사체가 아무데나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에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크루즈 미사일이 고도를 300km 이렇게 높이 나르는 데 비해서 이건 40km, 50km 아주 저고도로 날아온다고 그럽니다. 사정거리가 최대 450km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사정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탄두에 450g까지 폭탄을 실을 수가 있다는데, 북한은 이미 그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히로시마 원폭의 2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신종 전략무기인 것.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저 말썽 많았던 사드 미사일 요격체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고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단거리 미사일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새로운 핵무기 위협에 노출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애국시민 여러분, 이 도발이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고 아직 너 회담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고 걷어찬 그 대답이 바로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도발로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면서 왜 이렇게 미사일로 도발을 했습니까? 미국과 한국에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앉아 죽지 않는다. 같이 끌어안고 죽는다. 여러분, 같이 끌어안고 죽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여주고 여기 핵탄두 달아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인질로 삼고 미국에 지금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이 좌파 정부는 미사일을 발사체라 그러고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이라 그러고 단거리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안 된다는 등 변호의 급급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도대체 국적이 어디냐, 북한이 보낸 간첩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신중한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조야는
들끓고 있습니다. 언론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가 지난 1년 동안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핵실험 없고 미사일 발사 없다는 것을 치적이라고 자랑했는데 이제 깨졌잖냐? 너 정치 실패했잖냐? 의회는 다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더 강경하게 나서라. 한미 군사훈련 즉각 재개해라. 군사 압박을 가해라.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춰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면 준비는 전략 자산이 다 준비되어 있대. 시간과 장소는 트럼프가 정한다는 겁니다. 사냥을 할 때 비유합시다. 포수가 멧돼지 잡으러 사냥을 갔는데 총을 어디에서 쏠지 멧돼지를 어떻게 잡을지 누가 결정합니까? 포수가 결정합니다. 멧돼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발악은 김정은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이라크 침공 때처럼 전쟁 수권법에 따라서 트럼프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괜찮답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정전상태 휴전협정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또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행위가 있다고 유엔 사령관이 판단하면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가할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 언젠지 그건 말할 수가 없겠죠. 알 수도 없겠죠. 단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트럼프는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 긴밀히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멀지 않았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3대 세서방조 김정은이 파멸입니다. 그와 동시에 김정은이와 공동운명체인 문재인의 몰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더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